자, 이번 시간 감정평가법인 설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 첫 번째 정관의 이제 작성해서 나인데 법인과 관련해서는 법인의 업무범위라든지 구성과 관련해서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과 관련해서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의 발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일 때는 발개인이고 합자회사나 이제 합명회사일 때는 사원입니다. 발개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해서 6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하고 명칭, 주사무소, 부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사원,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발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이제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식회사일 때는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업무에 관한 사항, 자, 그와 같은 사항이 정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정관이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경미한 사항이 이제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주사무소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사원의 사원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발개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사원의 이제 출자에 관한 사항 또는 주식 발행과 관련된 사항. 이와 같은 사항은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이제 변경이고 이때는 이제 변경하게 되면 인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이제 변경과 관련해서 신고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정관 작성에서 발개인의 인가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인가 신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칙은 2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각각 인가 여부를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통지와 관련해서는 기간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간 내 인가 여부를 통지하실 때 이때는 20일 범위 내에서 각각 연장해서 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가와 관련해서 통지가 있게 되면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를 받던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인가와 관련해서 통지가 있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법인 설립일로부터 법인 설립일을 기준해서 1개월 이내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 설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립 인가가 되게 되면 일단 설립일을 기준해서 1개월 이내 설립과 관련해서 등기를 해야 되고, 설립 등기가 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립 인가가 있게 되면 설립일부터 1개월 이내 등기를 하고, 그리고 1개월 이내 각각 등기된 내용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립 절차와 관련된 내용 그 부분 좀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는 대상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 사람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반하게 되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해당이 되고, 감정평가 법인과 관련해서 업무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 합병이 되거나 다른 감정평가 법인하고 합병하거나 또는 법인을
자, 그래서 일단 뭐 합병과 관련해서 국토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고자 하면 합자회사나 한명회사 때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명회사를 합자했을 때는 해당되는 이제 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일 때는 합병을 하고자 하면 주주총회에 이제 의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의결, 즉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결의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명회사 또는 합자일 때는 사원 전원의 이제 동의고, 주식회사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주주총회에 이제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 절차 두 가지 형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합병과 관련해서 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서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인 해산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산 사유가 6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산 사유 6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는 이제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해산과 관련해서 결의했을 때, 그리고 다른 감정평가법인하고 합병이 됐을 때, 그래서 흡수합병 등이 이제 되게 되면 흡수합병되는 법인과 관련해서는 각각 해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된 경우하고 감정평가법인이 파산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상법상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서 각각 해산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가 해산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해산사유 6가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해상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상과 관련해서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 해상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 합병은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사유이고, 감정평가법인은 이제 해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각각 신고하는 사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법인의 설립, 그리고 설립된 내용과 관련해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정관의 변경이 있거나 또는 합병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 법인이 이제 해산이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이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절차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 회계 처리 기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주식회사 외부 감사의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매 사업연도 끝난 후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법인과 관련해서 자본금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본금은 기본은 2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금액 2억 원 이상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과 관련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 2억 원 이상인데, 자, 부족하게 되면 보전 또는 청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회에서 부채총회에 차감한 금액이 2억 원에 미달한다.
그래서 법에 정하면 이원에 미달하게 되면 미달한 금액과 관련해서 매 사업연도 끝난 후 6개월 이내 사원의 정려로 보존하거나 증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간은 6개월 이내. 그래서 뭐 합자 회사나 합명 회사일 땐 사원이 미달된 금액과 관련해서 증여로 해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일 때는 증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여가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특별이익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장관은 보존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제 6개월 이내 보존이 이제 증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 보존이나 증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세 번 이상 명령 또 명령에 이제 위반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2개월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자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자 이제 업무와 관련해서 법에서 9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9가지 업무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반복해서 자주 봐가지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자가 이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에 대한 검정, 그리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그리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검정,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각각 조사에서 이제 산정하는 업무, 이 부분이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는 업무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제 감정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매수나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국유지, 공유지, 취득이나 처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호하고 2호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각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호하고 2호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업자와 관련해서는 형벌 적용할 때, 즉 뇌물 등과 관련해서 형법 적용할 때는 그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 등에 이제 적용할 때는 형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자, 그다음 그리고 이제 그게 6번, 7번, 9번 나이인데 6번, 7번, 9번은 외국인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업무 범위를 제한할 때 6번, 7번, 8번은 업무 범위 제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업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이제 발급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즉 감정평가 의뢰가 있게 되면 감정평가 실시한 후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시기는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의 완납이 되게 되면, 수수료가 완납이 되게 되면 즉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공공기관일 때는 의뢰인 간에 의뢰인하고 특약이 있으면 완납하기 전에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보험회사, 그리고 신탁회사, 그와 같은 이제 기관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의뢰가 된 경우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평가서를 의뢰인한테 바로 송부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대출 기간에 감정평가업자가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를 할 수가 있고 의뢰인한테는 사본을 송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재발급과 관련해서 나인데 분실이나 훼손이 되면 재발급과 관련해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할 때는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법인의 명칭을 적고 상호 명칭을 평가서에 이제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에 서명하고 그다음 날인 두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선택,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하고 날인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서 보존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와 관련해서는 원본하고 관련 서류를 법에 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해산이나 폐업을 할 때는 폐업할 때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기간이 감정평가서 원본은 보존기간 5년이고, 그리고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존기간 잘 기억하시고, 보존 의무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업이나 해산 등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장관이 각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이 보관할 때도 기간 같습니다. 원본은 5년이고 관련 서류는 2년간 각각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감정평가 관련해서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의 직권이나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이후 절차 문제 방법에 따라 타당이 이루어지는지를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관련해서 조사는 국토교통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과연 해당 감정평가업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해관계인에는 의뢰한 자가 이제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관계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의 조사 요청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만약에 이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절차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절차 진행되다가 중지하는 경우, 여기 이제 사유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사유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첫 번째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확정이 됐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된 경우, 또는 재판의 계류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평가 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재결 신청이라든지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리구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과 등에는 조사하지 않거나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체와 관련해서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가 없어 타당성 조사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타당성 조사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이나 제재처분, 형사처분을 할 수 없다. 그것과 등에는 타당성 조사에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 네 가지 사유에 달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 자체를 하지 않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유를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조사에 이제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감정평가업자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사유 등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통지가 있게 되면 10일 이내 의견과 관련해서 의견 제출하는 게 가능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결과와 관련해서도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정보 체계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하고 이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해서 이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도록 법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공익사업법에 따른 감정평가 등 법에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를 의뢰받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되는 건 공익사업법 등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공익사업법 등 관련 법에 의해서 주로 이제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한 경우, 이때는 해당된 이제 정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정보체계에 이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록 정보체계에 이제 관리가 되는 정보하고 이제 자료에서 나는데, 감정평가 이제 선례 정보하고 토지하고 건물 가격에 관한 정보, 이런 부분이 각각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체계에 감정평가업자 정보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등록해야 되는 이제 감정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각각 공익사업법이나 국유재산법이나 국토해법이나 도시개발법, 이와 같은 이제 법에 정하고 있는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의뢰받은 감정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감정평가가 실시가 될 때는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가 발급이 되면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40일 이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서 발급일을 기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40일 이내 각각 정보체계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40일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등록된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요청이 있게 되면 10일 이내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보체계 등록하는 기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업자 권리하고 의무가 나 있고, 첫 번째 이제 감정평가업자의 권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수료. 수수료하고 이제 실비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뭐 수수료하고 실비와 관련해서는 어린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하고 실비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하고 실비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는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감정평가관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범위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수료하고 실비 범위 결정할 때 심의기관입니다.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회 명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이제 자주 주셔야 되니까 위원회 이제 명칭 감정평가관리하고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무직원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 고용 이분도 법에서 이제 의미사항이다. 그래서 뭐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무직원과 관련해서 사무직원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한해 해당이 되면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직원과 관련된 결격 사유고 2019년 8월 20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좀 봐두셔야 되고, 첫 번째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민법상 이제 제한농립자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법 또는 형법 제 129조부터 132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 법률하고 형법상의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대상법이 이제 세 가지 법, 감정평가사법하고 형법상의 뇌물죄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와 같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첫 번째가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징역 이상 형 선고받고, 자,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또는 집행 면제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3년 미경과된 경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유예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때도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때도 사무원이 될 수 없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 이때 이제 선고유예기간입니다. 선고유예기간은 형법에 이제 2년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결격 사유 기간, 원래 이제 감정평가사 결격 사유 기간
약간 비슷한데 감정평가사의 이제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인데 여기는 이제 징역 이상의 형이다 이렇게 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틀리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3호하고 4호인데 3호하고 4호를 잘 분하셔야 되고 3호는 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가 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다. 이때는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자격 취소가 되게 되면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감정평가업자 사무 직원이 될 수 없다. 여기는 이제 기간 1년입니다. 1년. 그 다음에 이제 4호는 39조 제11호 그리고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가 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징계 등의 사유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11호는 감정평가사 직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 2년 이상 선고가 되고 그 형이 확정이 됐을 때 자격을 취소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고 2회 이상 징계 처분 받고 다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사유로 해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징계에 의해서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게 되면 경과규정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에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사무직원과 관련해서 결격 사유 보이스 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는 사무직원 지도 감독할 것 같은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나있습니다. 자, 의무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고, 첫 번째가 이제 성실 의무. 그래서 성실 의무와 관련해서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실 의무와 관련해서 이때 이제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신의 성실로서 공정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때는 고의로 해서 위반을 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형벌 대상이고 만약 이제 중과실에 의해서 위반됐다. 그래서 뭐 신의 성실과 관련해서 중과실에 의해서 위반할 때는 이때는 형벌의 대상은 아니다. 자, 그래서 그게 보시면 이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형벌과 관련해서는 고의가 있을 때는 형벌이 부과되고 중과실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중과실과 관련해서는 형벌은 이제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신의 성실과 관련해서 위반하게 되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이제 과실과 관련해서 있으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감정평가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불공정 감정평가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허가 등을 받고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지문 표현이 되는데 허가하고 관계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겸업금지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매매업만 금지사항이고 그 밖에 뭐 중개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법에서 금지사항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업 그 부분. 그다음 네 번째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감정평가업자는 사무직원이나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나 사무직원은 수수료하고 실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그래서 뭐 감정평가 업무 확보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위반하게 되면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중복 소속 금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소속이 될 수 없다.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비밀 검수입니다. 감정평가업자나 사무직원이나 사무직원 또는 감정평가업자였거나 사무직원 또는 산업기업이었거나 과거에 했던 사람이나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업무상 발견된 기준을 기술해서 안 됩니다.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마지막 일곱 번째 명의대여 금지입니다. 그래서 명의대여 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격증이나 등록증, 등산 특정은 양도되어 부당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계 사유로서 감정평가 자격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근무사항 내용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